때는 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단성의 어느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한때 늠름한 선비였으나 이제는 세월의 서리를 맞아등이 굽은 김진사라 불리는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젊었을 적 김진사는 장날마다 갓을 고쳐 쓰고 멋스러운 도포자락을 휘날리던 호탕한 사내였습니다.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몇 해 전 병으로 잃은 외아들이 남기고 간 젊은 며느리 박시만이 남아 적막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하나뿐인 아들을 금지옥엽으로 키워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며느리 박씨는 용모가 단아하고 마음씨도 고와 시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진사의 집안을 보며 부러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외아들이 혼인한 지 불과 몇 해 만에 원인 모를 시름시름 앓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집안에는 찬바람만 횡하니 불었고 며느리 박씨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되었음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수절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늙은 시아버지의 식사를 챙기고 남편의 제사까지 흠잡을 데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날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얌전한 것이 오히려 수상쩍구나. 슬픔을 내비치지도 않고 마치 정해진 규율처럼 움직인. 며느리는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갔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얼굴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요. 대체 무슨 속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내 아들이 죽은 지도 벌써 한참인데 저 아이는 손주 하나 남기지 못했으니 이 집안의 대는 어찌 되는가?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노인의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답답한 운명을 풀어낼 방도는 오직 점괘뿐이로다. 당시 충청도에는 천기도사라 불리는 용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의 신통력은 온 나라에 자자했지요. 듣자 하니 그는 부자든 거지든 가리지 않고 점괘 값으로 딱 엽전 한 냥만 받으며 단 8글자로 사람의 운명을 짚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 천기도사라는 자를 만나 내 운수를 물어보리라. 김진사는 낡은 직신을 꿰어 신고 해진 두루마기를 여미며 단성에서 충청도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나섰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마침내 천기도사가 산다는 허름한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사는 소문대로 거적자리 위에 앉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도사님, 내 팔자가 어찌 될지 점을 한번 봐주시오. 요즘 가슴에 불덩이가 치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오. 김진사는 품에서 엽전 한 냥을 꺼내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천기도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산가지를 뽑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또박또박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염분이 낙배라. 젊은 과부가 잔을 올리니 제비똥이 잔에 떨어진다는 뜻이었지요. 김진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부, 잔, 제비똥이라니. 도무지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없구려. 그러나 천기도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할 뿐이었지요. 운명은 이대로 될 것이니 점괘를 거역하지 마시오. 김진사는 알 수 없는 8글자만 손에 꼭 쥔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을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내내 점괘의 뜻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잔을 들고 제비똥이 떨어진다. 대체 이게 무슨 흉조란 말인가? 며칠 후 해가 저물 무렵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집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데우고 있었지요.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냥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 김진사는 며느리와 마주 앉지 않고
사랑채 텐마루 끝에 걸터앉아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쟁반에 술병과 잔 하나를 받쳐 들고 노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먼 길 다녀오시느라 고단하실 터인데 시원한 술 한 잔 하십시오. 맑은 수리잔에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뇌리에 점괘의 첫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상이 행배하니 과부가 잔을 올린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마 및 제비집에서 제비 한 마리가 푸드득 날아오르며 하얀 똥 한 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똥은 놀랍게도 노인 앞에 술잔 한가운데로 정확히 떨어졌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연분이 낙배라 제비똥이 잔에 떨어지리라. 그 순간 점괘의 8글자가 눈앞에 선명히 떠오르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흘렀습니다. 이런 일이. 노인은 황급히 잔을 들어 마당에 술을 쏟아 버렸습니다. 그때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가 다가와 쏟아진 술을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멀쩡하던 개가 비틀거리며 괴로운 소리를 내더니 이내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술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독이다.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어. 천기도사의 점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술잔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라 독이 담긴 죽음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도 과연 병으로 죽은 것이었을까? 나까지 없애고 이 집안을 통째로 차지하려 했던 개로구나. 그날 밤 노인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 눈앞에서 개가 죽어가는 섬뜩한 장면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언젠가 며느리 손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내 남은 운명이 없다면 차라리 내 손으로 끝을 내겠다. 죽느냐 사느냐 그 답을 얻기 위해 그는 다시 점쟁이 천기도사를 향해 절망적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다시 며칠 길을 걸어 천기도사의 집 앞에 도착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사님 말이 맞았소이다. 며느리가 술에 독을 타 날 죽이려 했소. 나 대신 개가 죽었고 나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소. 천기도사는 그 말을 듣고도 미동도 없이 그저 고요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시오. 내게 아직 살 날이 남아있다면 살 것이고 없다면 이 길로 돌아가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돈은 한 양이면 조카오. 내 점은 값을 더 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천기도사는 다시 산가지를 뽑아 새로운 8글자를 써 내려갔습니다. 단양 기로에 승하가해라. 단양으로 가는 길에 어린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이번에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단양은 충청도인데 내 집은 경상도 단성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자승이 사랑스럽다니요. 당신의 남은 목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살아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죽을 생각은 버리시오. 노인은 두 번째 점괘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번엔 한 가닥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단성으로 내려오던 어느 고갯길, 작은 바랑을 맨 어린 동자승 하나가 노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갓을 쓴 노인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네, 저는 황학사로 가는 길입니다. 어르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이다. 혹성은 무엇이냐? 성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절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 천기도사의 점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단양기로의 승하가해라, 단양에서 돌아오는 길의 동자승이 사랑스럽도다.
노인은 이 아이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날부터 노인은 동자승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밥도 사주고 잠자리도 봐주며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핏줄처럼 깊은 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마을 앞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 어머니가 저기 삼문동이라는 곳에 사십니다. 오늘은 그 집에서 하루 쉬어 가시지요. 노인은 아이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는데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이 집은 내가 젊었을 적 과거 길에 하룻밤 묵었던 바로 그 주막이 아니더냐. 그날 밤 노인은 멍하니 아이의 집 처마 밑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사랑채 기둥 하나가 유난히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하다. 내가 젊은 날 술기운에 취해 안주인과 하룻밤 인연을 맺고 떠나기 전 시 한 구절을 저 기둥 틈에 숨겨두었지. 노인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 기둥 틈 어딘가에 종이 조각이 끼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기둥 틈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인과 아이는 촛불을 들고 기둥 앞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마디마디를 더듬었습니다. 이내 손끝에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먼 길에 잠시 맺은 인연, 이름도 성도 몰라도 봄비 같은 정 나눴으니 머자나 열매로 다시 만나리. 그 시를 본 아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이 글은 오래전 한 선비께서 이 집에 묵으시며 남기신 시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지요. 그럼 저 아이가 바로 그날 생긴 내 아이란 말이오. 노인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애비다. 네가 바로 내 자식이구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고 그 어머니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청기도사가 그랬지. 단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랑스러운 동자승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 점괘 하나가 사람을 살렸구나.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노인의 발걸음엔 어제와는 다른 묵직한 희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후 노인은 아이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 학문에도 뛰어나 훗날 진사시험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 8글자의 점괘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끊어질 뻔했던 가족의 인연까지 이어준 천기도사. 그의 점괘에는 진정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었나